소연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을 준비시키며 바쁘게 움직였다. 남편 준호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 아이들의 학업과 일상에 집중하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오늘은 딸 할인의 학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고 소연은 그동안의 힘든 일정을 모두 떠나 딸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기대로 가득 찬 그날 남편의 전화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밀려서. 미안해.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4번 같은 이유였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를 외면하는 남편. 딸의 발표회가 중요한 이유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이라는 핑계를 대는 준호의 태도는 소연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알겠어, 준호. 일이 우선이지. 소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대답은 차가웠고 그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딸 할인은 기분이 상한 채 발표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힘껏 응원해 주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가시지 않았다. 발표회가 끝난 후 소연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루 종일 이어진 마음의 무게와 고통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집에 돌아온 소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챙겼다. 그러나 그날 밤 소연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소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 준호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보통 준호는 일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노트북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녀는 가족의 사진을 찾으려 했으나 화면에 열린 이메일 창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남편 준호와 그녀의 오빠, 현우 간의 대화였다. 소연은 처음에 그 이메일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화의 내용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친밀했다. 그 이메일의 끝에는 명백한 성적인 의미가 담긴 문장이 있었다. 소연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 준호와 오빠 현우가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온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눈앞의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의 소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두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오빠와 남편,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깊게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소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준호,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당황하며 말문을 막았다. 무슨 말이야, 소연. 그가 말을 돌리려는 순간 소연은 바로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준호. 이게 무슨 짓이냐고.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소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소연을 탓했다. 너는 언제나 너무 민감해. 과잉 반응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실수야.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속이 뒤틀렸다. 실수.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 그게 실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이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상실감이 그녀를 잠식하며 차갑고 차가운 눈물만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오빠와 남편,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소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과 오빠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야 했다. 그들의 배신이 가져온 결과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이제 그만해.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해.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소연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소연은 집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남편과 오빠를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가 저지른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렇게 소연은 그녀가 겪고 있는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그동안 얽힌 가족의 재정적, 감정적 갈등이 엮여있는 복잡한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소연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은 다음 날 아침, 남편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집을 정리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무책임한 태도와 거짓말이 소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했다.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할 방법을 찾는 일은 이제 그녀의 전투였다. 소연은 조용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쳐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명확히 하고 싶었다. 남편이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 어떤 핑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그녀는 강하게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이길 차례다. 소연은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오늘 우리 오빠 만나야 해. 내일 일이 끝나면 같이 와서 얘기하자.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뭐? 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고 불안한 목소리로 반문했지만 소연은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대신 당신과 오빠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 소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 난 모든 걸 알았다. 이제 그만하고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난 후 소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소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이번 일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게 느껴졌는지 자주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배신을 단호하게 해결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오빠 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그녀가 만약 현우와 마주치게 된다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증오와 분노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현우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현우를 만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그녀는 현우와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긴장했다.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마친 뒤 소연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현우는 대답했다. 뭐? 왜 또 갑자기? 소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했다. 내일 너랑 준호와 함께 얘기할 거야. 두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 그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야? 소연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만 말해. 내가 다 알았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알고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소연은 현우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다. 현우는 예상보다 더 차갑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 소연, 뭘 알아? 정말 나를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됐어. 준호와 너의 관계에 대해.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 현우는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며 말했지만 소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한 일, 그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게 됐어. 이제 너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야 할 시간이 왔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소연, 너는 정말 이걸 알아낼 줄 몰랐다. 우리 둘의 관계는 단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왜 내가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잖아. 소연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게 왜 그런 일이야? 우리가 가족이라면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지. 그런데 너와 준호는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그 배신이 이제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 현우는 말을 멈췄고 잠시 후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었고 그건 나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었어.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너는 나에게 더 이상 형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난 후 소연은 현우를 두고 떠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다. 남편과 오빠, 그들의 배신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물어야 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을 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를 넘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전투였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현우와의 대화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현우는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을 뿐이었다. 소연은 그가 그토록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배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에게 의지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남편 준호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그와의 대면에서 감정적이지 않게 차가운 이성으로 그가 저지른 일을 해결해야 했다. 소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모든 걸 명확하게 끝내고 싶었다. 다음 날 소연은 남편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집에서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 이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차분하게 그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잠시 후 준호는 답을 보내왔다. 무슨 얘기야, 소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한 거야? 소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아이들 대신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연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야? 무슨 일 있지? 소연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내 오빠와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에 대해. 준호는 소연의 말에 놀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 소연, 그건 실수였어. 그저 잠깐 그런 감정을 느꼈을 뿐이야.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의소연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실수라니. 너는 내 오빠와 나를 동시에 속였어.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숨겼고 나는 그런 너를 믿고 살았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그의 태도를 보며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뿐이었다. 소연은 그를 계속해서 쏘아보며 말했다. 너희 둘이 벌인 일은 단순히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야? 그건 가족을 파괴하려는 계획이었어.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말하자면 너희는 우리 사업을 넘기려고 했다는 거야? 준호는 소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몇 년 전부터 회사 문제로 고민해왔어.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오빠와 상의한 거야? 그게 다였어. 소연은 더 이상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게 다였다고? 너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니? 내가 사업을 팔고 내가 알지 못하게 다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소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와 현우는 나를 배신했고 그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소연, 나도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너무 잘 알지 않나. 나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소연은 그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사과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끝이야. 난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넌 단지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모든 걸 알아냈어. 그리고 너는 내가 떠날 준비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당신과 내 오빠, 둘 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그 말이 끝난 후 소연은 집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임을 알았다. 소연은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소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남편과 오빠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연은 여러 번 좌절할 뻔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녀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했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그녀는 먼저 자신을 회복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연은 그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오빠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선택하려 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소연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남편 준호와 오빠 현우가 저지른 사업과 재정적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너무 커져만 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와 증거를 모으는 일이 힘겨웠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 이 싸움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소연은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와 함께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감탄했다. 소연 씨, 굉장히 잘 준비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은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이 싸움은 단지 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주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녀는 남편과 오빠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법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한 배신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의 신뢰를 깨뜨린 만큼 소연은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소연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다. 비록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소연은 오빠와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를 철저하게 모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업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남편 준호는 그녀에게 결혼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조작하고 있었고 오빠 현우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소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가정의 균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친 일까지도 훼손한 셈이었다. 어느 날 소연은 남편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번 만남에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가 여전히 자기 변호만 한다면 이제 그녀는 완전히 그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 만남의 장소는 소연이 선택한 카페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소연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준호를 기다렸다. 준호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소연을 보고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왜 이렇게 부른 거야? 준호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변명이 묻어났다.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우소연은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준호, 이제 그만해. 내가 모든 걸 알게 됐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소연,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소연은 그의 변명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내 오빠와 함께 사업을 팔려고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 했다는 걸 내가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지. 소연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너와 현우는 나를 배신했고 그 배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연, 그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는 소연을 보며 반문했지만 소연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추한지 알겠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아. 너의 사과도 너의 변명도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연은 더 이상 그를 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를 떠나기로 했다. 이제 끝이야, 준호. 우리가 함께할 일은 없다. 너도 나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법적으로만 해결할 거야. 소연은 그를 두고 카페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존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오히려 그의 거짓말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생각했다.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얻은 결단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남편뿐만 아니라 오빠 현우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엿보였다. 아이들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소연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소연은 또다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오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에 기쁜 목소리로 답했다. 잘하셨어요. 소연 씨,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연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 승리를 넘어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그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소연은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하루하루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실감했다. 남편 준호와 오빠 현우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며 그녀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다. 그러나 그만큼 소연은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심이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소연은 법률적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보여주는 걱정의 눈빛이 소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그녀의 강한 모습을 보고 자신감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날 소연은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오빠에 대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소연에게 중요한 서류들을 설명하며 말했다. 소연 씨, 이제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남편과 오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소연은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 복수를 넘어서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길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고통을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때 소연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소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소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소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가 다시 한번 사라진 시간을 되돌리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준호,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 너와 현우가 저지른 배신은 너무나 크고 깊어요. 난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소연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끝이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아니라 법정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와의 관계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강한 결심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남편과 오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싸움은 단지 법적인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소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느끼며 앞으로 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 오빠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았다. 소연은 점점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사과나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갔다. 소연은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지쳤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준호와 현우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소연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었다. 변호사는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연 씨,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거래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소연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법정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과는 끝이었고 소연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소연은 그들에게 큰 대가를 물었다. 준호와 현우는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이제 소연의 힘에 의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소연은 자신이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았다. 이 싸움은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소연은 법적 싸움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였다. 남편 준호와 오빠 현우, 그리고 그들이 벌인 일들이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배신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동안 소연은 수없이 많은 순간들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소연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소연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자아를 확립해 가고 있었고, 그녀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연은 더욱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을 다잡았다.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은 이제 그만 잊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하루 소연은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기 위해 애썼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물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치유하려 노력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소연은 몇 번이고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예전처럼 그녀는 공원에서 책을 읽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비록 외적인 고통은 이제 그만두었지만 내적인 치유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옛 친구인 민지와 마주쳤다. 민지는 소연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민지는 소연을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소연은 잠시 웃어 보였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고통이 다시 떠오르며 눈물이 살짝 맺혔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민지야. 민지는 소연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앉았다. 너무 힘들었지? 말해봐, 이제 괜찮아. 소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백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고통에 묶여 있을 수 없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 민지는 소연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버텼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민지와의 대화는 소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점점 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나 오빠의 배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그녀는 그들의 존재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려 했다. 대신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들에게 더욱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도 점점 더 소연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소연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항상 곁에서 지지하고 그들이 힘든 순간에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소연은 점점 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은 집에 돌아오던 중 길거리에서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그곳이 마음을 끌었다. 소연은 호기심에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제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한 번 더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때 카페 주인이 다가와 말했다. 여기 자주 오시네요. 소연은 깜짝 놀라며 주인을 바라봤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혹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소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그녀의 질문에 놀라지 않으며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물론이죠. 여기서 함께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연은 그때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이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소연은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 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로 했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소연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조금씩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그녀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다. 소연은 점점 더 자신을 되찾아가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소연의 삶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과 아픔에 지배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강한 여성이 되어갔다. 그동안의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